요즘은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상적인 업무에 너무 자주 휘말리다 보니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해야 하고 혁신해야 하고 이런 일들은 오히려 못하고 있진 않으세요? 매일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상적인 업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이 일상적인 업무들 정말 너무 많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차세대 AI의 강력한 기능을 업무의 핵심에 도입을 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지난 11월 1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조직의 데이터 및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과 긴밀하게 통합되어서 조직에 필요한 창의성과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저는 알렉스 윌버라고 하는 코파일럿을 이용할 수 있는 데모 계정을 통해서 코파일럿이 우리 업무에서 많이 쓰는 워드,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생산성 앱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웃룩에서는 이메일 내용 요약과 회신 초안 작성, 워드에서는 문서 초안 작성, 기존 문서 요약, 편집 제안, PPT에서는 기존 워드 문서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고 또 편집을 하는 거, 팀즈에서는 모임을 요약하고 액션 아이템을 찾고, 팀즈 비즈니스 채팅을 통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여러분 업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일들이시죠. 제가 데모 환경에 로그인해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웃룩부터 살펴볼 건데요. 아웃룩에서는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전자메일 스레드를 요약하고 응답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업무를 하면서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쵸? 업무 중에도, 회의 중에도, 또 자리를 비워도, 또 휴가 중에도 이메일은 계속 오죠. 나와 관련된 메일일 수도 있고 또 CC가 되어 있는 그냥 참조만인 메일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쌓인 메일들을 하나씩 다 검토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웃룩에서 코파일럿을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스레드에서 논의된 항목에 대해서 자세한 요약을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 요약에서만 마치는 게 아니라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내가 선택한 어조와 또 메일의 길이로 응답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된 응답을 수정하고 또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다른 초안을 생성하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만족스러우면 회신 이메일 본문에 삽입을 하고 수정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웃룩에서 코파일럿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메일 확인을 위해서 아웃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한 메일을 오픈을 합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위쪽에 보여지는 Summary by Copilot을 누릅니다. 그럼 코파일럿이 알아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주게 됩니다. 이 데모 계정인 알렉스는 코파일럿을 사용을 해서 논의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어조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길이로 메일의 회신 초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것을 선택해도 되지만 커스텀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여지는 대로 어조를 어떻게 할 건지, 자연스럽게 할 건지, 캐주얼하게 할 건지, 굉장히 공식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길이는 중간으로 할 건지, 길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내용에 이메일을 확인을 했고 소셜미디어 캠페인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코파일럿이 메일을 써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Generate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초안 작성된 응답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Regenerate를 눌러서 다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두 번째 또 다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삭제를 해도 되고 다시 만들어도 되고요. 그대로 사용을 할 때는 키핏을 눌러서 자, 이메일 본문에 삽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내용으로, 원하는 톤으로, 원하는 길이로 만들어 달라고 한 후에 본문에 삽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수정을 한 후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긴 내용의 메일과 여러 가지 스레드로 묶여있는 메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회신까지 내가 원하는 어조와 원하는 길이로 초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아웃룩에서 우리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메일을 검토하고 요약해서 따라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워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죠. 워드의 코파일럿은 작성, 편집, 요약 및 제작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빈 페이지에서 완성도 높은 문서로 전환하는 과정을 단 몇 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또 워드 안에서 코파일럿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서 섹션에 세부 정보를 추가하거나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전체 단락을 다시 작성하는 등 기존 문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서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긴 프로젝트 문서, 계약서, 기획안 이런 것에 매우 유용하겠죠.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 워드에서 살펴보죠. 워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문서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빈 문서로 들어오면 바로 코파일럿에서 이 데모 계정인 알렉스가 작성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프롬프트가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프롬프트에서는 문서 전체 내용을 쓸 수도 있고요. 작은 부분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아까 이메일에서 소셜 캠페인에 집중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성공적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기획안을 작성해 달라고 코파일럿에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3가지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소셜미디어 캠페인 킥오프에서 고객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목록을 생성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초안에다가 다가오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에서 고객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를 생성해 달라고 할게요. 자, 생성 누릅니다. 그럼 초안을 코파일럿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쭉쭉쭉쭉 해서 코파일럿이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지를 해도 좋고요. 다시 생성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그대로 삭제를 해도 좋습니다. 프롬프트 편집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새로운 요청 사항은 세미콜론 또는 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코파일럿이 요청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타겟 is sales라고 해서 다시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디테일하게 소개 내용과 질문 그리고 제안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드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도 콘텐츠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또 요약하고 제작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유지를 눌러서 문서 본문에 이렇게 추가를 하고 원하는 내용으로 수정 또는 삭제, 편집을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또 워드에서 알렉스가
이러한 마케팅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서를 한번 열어보죠. 문서가 있는 원드라이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내 파일에 코파일럿 안에 컨터서 마케팅 플랜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문서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열자마자 11페이지에 단어가 이렇게나 많은 내용의 매우 긴 문서였네요. 이거를 또 분석을 하고 내용을 또 쓰고 이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코파일럿에서는 문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를 할 거고요. 이 문서가 너무 길어서 우리는 요약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요약을 해달라고 해야겠죠. 자, summarize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초안을 만드는 중 보이고요. 여러 항목을 모으는 중 하고 코파일럿이 대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해서 내용을 보여주고 있네요. 긴 11페이지의 문서가 몇 줄로 간단하게 요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오래 들여서 문서를 읽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빠르게 분석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내용은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이 내용을 이메일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프롬프트에 transform into an email이라고 하고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메일까지도 쭉 써주게 되죠. 이거 외에도 또 많이들 하시는 일이 메일은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코파일럿에서 이 콘토소의 마케팅 타겟은 누구인지 그리고 콘토소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더 추가를 해서 마케팅 플랜을 짜고 싶어요. 내용을 넣고 생성 누르게 되면 또 넣은 내용을 가지고 문서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을 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내용이 나오게 되고 유지를 하게 되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요약하고 초안 작성하고 또 내용 추가하고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도 코파일럿을 통해서 쉽고 빠른 문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막막할 거예요. 실제로 새 슬라이드 만들기 하고 나서 제목하고 내 이름 넣고 나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합니다. 워드의 코파일럿과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의 코파일럿은 제공된 프롬프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존의 컨텐츠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기존 문서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고 관련성이 높은 정보만 가져와서 컨텐츠 요약도 해주고요. 원본 텍스트도 모두 제공을 해줍니다. 또 파워포인트 코파일럿의 프롬프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연어를 통해서 문서를 편집하고 수정하고 또 추가 서식 제안을 위한 디자이너 연결 링크까지도 제공해서 디자인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파워포인트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파워포인트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어보죠. 이렇게 빈 프레젠테이션을 열기만 해도 오른쪽 상단에 코파일럿이 제공이 됩니다. 자,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처음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도 되지만 너무 귀찮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놨던 문서를 찾아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파일 변환 기능을 사용하면 코파일럿이 원래 그 문서에 있던 컨텐츠를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파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의 아래쪽에
이렇게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둔 워드 파일 여기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누르고 링크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복사를 했고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자, 여기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보내죠. 자, 파일을 찾고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죠? 조금 기다려 줄게요. 네, 스피커 노트도 자동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네, 뚝딱 내가 가지고 있던 문서를 통해서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자기도 잘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그거에 대해서 쉽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자 메모도 미리 채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정보들은 중요하고 관련성이 높은 정보만 가져오기 때문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발표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을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죠. 디자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바로 디자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조금 더 멋지게 디자인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프롬프트를 활성화해 주고요. Organize the presentation 이라고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쭉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정리된 걸 보면 처음에 인트로덕션 소개 부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그 다음에 버짓 앤 코스트 어널리시스, 임플리멘테이션 플랜,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앤 컨클루션까지 다 정리가 된 게 보여지죠. 그리고 추가된 슬라이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몇 가지 항목을 수정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직접 사용자가 하나하나 해도 되지만 코파일럿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이 마지막 슬라이드 뒤에 땡큐가 없죠. 그래서 땡큐 페이지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넣고 프롬프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럿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어때요? 바로 이렇게 땡큐 페이지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디자이너 클릭해서 원하는 디자인을 바로 또 적용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목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change the text, 자, format to red color 라고 또 보내보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자, 타이틀 볼드로 할 거고요. 그리고 블루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제목들이 다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선택해서 사용자가 포맷을 바꿔도 되지만 파일럿을 통해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요소를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게 될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파일럿을 사용을 하게 되면 팀즈 모임 요약을 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놓친 회의를 캐치업하기 위해서 녹화 파일을 회의 시간 내내 1시간, 2시간 다 듣고 요약 정리하고 이건 너무 낭비죠.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전체 모임을 보거나 전체 내용을 읽지 않고도 모임의 요약을 확인하고 특정 정보를 위해서 모임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코파일럿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나면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분석하고 발표자들의 특정 메모를 포함하도록 할 수도 있고 후속 조치가 뭔지 액션 아이템도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즈 내에 코파일럿 비즈니스 채팅을 사용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을 통해서 더욱 편리하게 내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팀즈 역시 데모로 살펴보죠. 회의가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회의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회의가 겹칠 때도 있고 다른 일정 때문에 중요한 회의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녹화된 회의를 따로 시간을 내서 보고 내가 필요한 내용을 듣고 또는 그 회의에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을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팀즈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으로 이동을 할게요. 미팅이 진행이 됐었네요. 그쵸? 여기에서 요약으로 가게 되면 녹화를 그대로 볼 수도 있고요. 대화 기록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쭉 보여지게 됩니다. 이 미팅 이거 내용 다 읽어도 돼요. 근데 이게 짧은 미팅이니까 읽어도 되지 1시간, 2시간 있는 미팅이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미팅을 요약해달라고 코파일럿에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내용의 미팅이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프롬프트가 리캡을 해달라, 자, 액션 아이템의 리스트를 보여줘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액션 아이템 리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랬더니 액션 아이템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는지도 올리면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추가로 또 코파일럿에게 이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들의 롤을 리스트로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죠. 리스트로 누가 참여했고 어떤 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회의에서 뭘 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코파일럿에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액션 아이템도 이 미팅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네요. 자, 이렇게 내가 회의 결과를 보고 어떤 사람이 참여했고 또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까지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것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미팅에서 내 매니저, 내 보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이 미팅에서 내 보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또 요청을 해볼게요. 네, 아델은 미팅 중에서 특정하게 뭐 이야기를 한 거는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팀즈에서 코파일럿을 쓰게 되면 회의에 참여를 했던, 참여를 하지 않았던 간에 이렇게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 액션 아이템, 또 내 보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참여했고 그들의 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의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됐다면 그걸 분석하고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들였던 많은 시간들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M365 챗이라고 하는 편리한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캐치업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데모로 새 사무실 위치의 그랜드 오프닝에 대해서 최신 개발 사항은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 내에서 관련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최신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채팅을 막 뒤지거나 팀의 채널을 뒤지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을 바로바로 캐치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Propose a new introduction to 아까 만들어둔 마케팅 플랜의 링크를 복사를 하고요. 새로운 인트로덕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문서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 새로운 인트로덕션을 만드는 것까지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전에 물어봤던 것처럼 새 사무실을 오픈하기 위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누가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가볍게 물어보도록 하죠. 이메일과 팀즈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누가 담당자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즈에 추가된 M365 챗은 여러분의 일정, 메일, 채팅, 문서, 모임, 연락처 이런 것들에서 전방위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했어야 하는 작업 또는 찾아야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프롬프트만으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팀의 제품 전략을 어떻게 업데이트인지 알려줘. 누가 담당자야?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 문서에 이 내용을 추가해줘. 등과 같은 자연어 메시지를 입력을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생성을 하고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때요? 실제로 여러분 업무와 관련되어서 데모를 보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이디어, 감이 좀 잡히셨나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모든 사용자에게 이와 같이 혁신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시간 관리를 최적화하고 창의력을 자극하죠. 또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이 문서 작업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던 것을 1시간으로 줄여주는 게 아니라 단 5분으로 그 이내로 확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은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업무 환경에서 성공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코파일럿의 기능을 활용하고 조직의 스타일에 맞게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게 되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진정한 힘은 여러분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코파일럿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준비 사항을 4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 365 적격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앱만 사용해서는 안 되죠. 코파일럿은 팀즈, 익스체인지 온라인 내의 클라우드 기반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협업과 소통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팀즈, 쉐어포인트 온라인, 원드라이브에서 유통되는 클라우드 기반 문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문서를 이제 로컬 컴퓨터, 외장 하드, USB에 두시는 게 아니라 팀즈,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등에서 유통을 하고 함께 협업을 하셔야 해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의 일정 관리, 즉 익스체인지 온라인의 일정 캘린더 데이터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역시 함께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라이선스를 바로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가, 우리 팀이 실제로 M365 앱을 잘 쓰고 있는지, 이 M365를 통해서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문서와 데이터가 M365 안에 저장이 되고 공유가 되고 있는지, 일정 관리 역시 M365를 통해 하고 있는지를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을 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만 하고 영상을 마칠 건데요. 코파일럿을 사용하기 위한 선제 조건.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파일럿은 M365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적격 라이선스 적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E3, E5가 적용이 되셔야 하고 SMB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스탠다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프리미엄 라이선스를 이용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이 데모 영상 역시 모두 영어로 진행을 했는데 현재는 영어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 지원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어 역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중요 데이터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찾아볼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쉐어포인트나 팀즈를 공개 사이트 또는 공개 팀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파일럿 역시 접근을 해서 그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코파일럿 사용 전에 반드시 쉐어포인트나 팀즈, 원드라이브 등의 권한을 제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료 구성을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AIP를 이용해서 문서를 권한별로 볼 수 있도록 체계화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전체 팀, 전체 사이트, 공개 팀, 공개 사이트로 사이트와 팀을 활용하고 있다면 권한에 맞춰 분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파일럿의 학습을 위해 고객의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고객이 입력하는 프롬프트, 즉 명령어를 포함해서 고객의 모든 데이터는 LLM을 학습하거나 발전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여지는 링크로 이동을 하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코파일럿에 대해 살펴봤고요. 코파일럿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코파일럿을 쓸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